여러분서 캠캠입니다. 참 놀라운 한 주였습니다. 누군가는 비밀을 폭로하고 누군가는 손주를 받고 시온 디디 컴즈 사건은 물밑에서 조용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들 가득하니까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소식은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로 작년 1월 신부전으로 돌연 사망한 리사 마리 프레슬리의 유작 회고록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리사가 밝힌 전 남편 마이클 잭슨과의 에피소드가 화제입니다. 리사는 책에서 마이클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나에게 난 아직 동정이야 라고 고백했다. 분명 그는 테이텀 오닐과 키스한 적도 있고 브룩 쉴즈와도 사귀었는데 키스 이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거봐, 이 형 마법사일 줄 알았다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했던 당시라면 마이클이 35세, 리사가 25세였는데요. 사실 리사와 마이클이 처음 만난 건 리사가 6살 때입니다. 마이클이 리사의 어머니인 프리실라 프레슬리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 리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하죠. 그 이후로 쭉 인연이 없다가 다시 친해진 건 1992년이었지만 당시 리사는 첫 남편 데니 키오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94년부터 96년까지 부부로 살았던 마이클과 리사 사이에 아이는 없고요. 리사는 마이클과 헤어진 뒤 니콜라스 케이지, 기타리스트 마이클 로그드와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아무튼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2024년 9월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밝힌 캐서린 왕세자 B가 암 투병 중인 소녀와 포옹을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죠. 사진가가 되고 싶다는 16세 소녀 헤이트는 올해 초 암 진단을 받았고 6개월에서 3년 생존이 가능하다는데요. 자선단체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윌리엄과 캐서린이 윈저성의 헤이튼과 헤이튼의 가족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감동 포인트가 더 있다면요. 영국 왕실의 서훈식 인스타 게시물에 리즈 헤이튼 포토그래피를 태그하면서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죠. 헤이튼이 왕실 서훈식의 사진가로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헤이튼은 유명 패션 브랜드로부터의 오퍼가 이어져 런던 패션위크 중에 촬영한 사진들이 인스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 두 분 왕실의 위엄이라는 게 이런 거겠죠. MLB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죠. 기록이나 실력은 말해봤자 입만 아플 정도. 특히나 10월 5일부터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서 각각 6팀이 참가해 MLB의 왕좌를 다투는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미국 셀럽들이 오타니를 보고 싶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브래드 피트. 아주 즐겁게 경기를 보고 있던 브래드가 구장 내 스크린에 비춰지면서 경기장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머니볼이 생각나죠. 배우 조셉 고든 레빗은 아예 이런 티셔츠를 입고 인스타를 올렸고요.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배우 롬로는 그동안 다저스의 오랜 팬을 자처해 왔었는데요. 아예 라커룸에 들어가서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로바제가 위너. You're the first person I've ever told about this. Sorry. 배우 애네 서웨이가 12년 전 일을 사과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노르웨이 출신의 저널리스트 샤스티플라가 2012년 레미제라블 개봉 전 배우들과 뮤지컬처럼 질문하고 대답하는 컨셉을 잡습니다. 참고로 휴 잭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I love that you ask me a question and you stay all on one note like we're in church. It's very good. 에디 레드메인은 이랬죠. Are we gonna stay on the one note or are we gonna graduate to another note? 그 다음은 아만다 사이프리드. I kind of forgot that I was singing and I'm gonna do an English accent because that's what I was trained to do. 심지어 러셀 크로우는 My duties to the law. 자, 그렇다면 애는? No. Do you remember your first crush? No.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며칠 전에 저널리스트 플라가 과거 내 최악의 인터뷰 아이디어라며 이 영상을 공개하자 앤이 그때 자신의 상황을 정중히 설명하며 좋지 않은 대답을 했다는 사과를 담아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번 작품 공개 시엔 꼭 인터뷰를 다시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아마 곧 작업이 시작될 프린세스 다이어리 3 인터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알파치노가 사후 세계에 다녀왔다고 고백했죠. 이번 뉴욕타임즈 기사였는데요. 때는 2020년 코로나로 난리였던 시기. 알파치노도 코로나에 걸려 처음에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니 이어서 심폐정지가 왔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거실에 6명의 응급의료팀이 있었고 이전에 2명이나 있었는데 다들 우주에서 온 것처럼 옷을 입고 있어서 처음엔 충격을 받았죠. 전 여기에 있었지만 여기 없었기도 합니다. 제가 죽어 있었을 때는 한 점의 빛조차 없었고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올해 84살의 나이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알파치노는 앞으로 무려 3작품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휴 잭맨이 함께 공연했던 브로드웨이 댄서 젤리 윌리엄스가 실종되어 휴 잭맨이 공개적으로 윌리엄스를 수배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로 실종글을 올리면서 정보를 가지신 분은 경찰에 연락해달라 라고 썼죠. 윌리엄스는 지난 10월 3일 집에서 나간 다음날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윌리엄스가 몰고 나갔던 차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콩가리 국립공원에서 발견되었고 사고 흔적은 없었죠. 현재는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부디 휴의 동료가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래퍼 에미넴이 할아버지가 된답니다. 지난 10월 3일 공개한 신곡 템포러리의 뮤비에서 딸 헤일리가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번 신곡은 워낙에 딸을 아끼는 걸로 알려진 에미넴이 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으로 홈비디오 영상을 통해 헤일리의 성장을 되돌아보는 구성을 뮤비에 담았는데요. 마지막에 헤일리로부터 할아버지라고 쓰여진 파란 티셔츠와 초음파 사진을 건네받자 에미넴 할아버지가 눈물을 적십니다. 자, 그럼 요즘 헤일리는 뭐라고 지냈을까요? 일단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이고요. 미시간 주립대를 다니다 만난 남친 에반과 6년을 사귀다 올해 5월 결혼을 했습니다. 에미넴은 딸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기도 했고요. 참 8마일에서 마이크 씹어먹을 듯했던 에미넴이 이젠 할아버지라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헤일리는 얼마 전 남편 에반과 자신의 팟캐스트 저스트 리틀 쉐이드에서 파란색 색종이가 가득한 풍선을 터뜨리며 It's a boy 라고 성별을 공개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임신했다는 설이 뜨겁죠. 남친 트래비스의 경기 이후 트래비스와 친구들과 모여 찍은 이 사진 때문인데요. 이 사진에서 테일러와 트래비스가 배를 감싸고 있는 이 모습, 이걸 보고 많은 팬들이 테일러가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요즘 테일러와 트래비스의 관계가 깊숙이 무르익으면서 일부 도박사들은 아예 내기를 벌이기도 했을 정도로 테일러의 임신이 불러올 파장은 적지 않고, 그래서 한참 SNS에서 난리가 났었지만요. 테일러가 손에 든 요 칵테일 잔, 만약 임신했다면 술을 마실 리가 없겠죠. 물론 무알코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테일러가 아이를 낳는다면 다른 헐리우드 셀럽들처럼 대리모를 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투어를 계속할 수 있을 테니 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장 빠른 쇼 디디 컴즈 펍데디 사건의 최신 정보들을 공개합니다.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이해를 위해 지난호를 못 보셨다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스틴 비버. 저스틴은 디디 사건과 계속 거리를 두는 중입니다. US 위클리에 따르면 디디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라는 충고를 받았다죠. 그래서 비버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내를 비롯한 측근에게만 진실을 털어놓고 있다는 설만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와중에 음반사 에픽 레코드의 전 CEO였던 LA 리드가 자기 회고록에 쓴 이야기가 쟁점으로 급부상합니다. 참고로 LA 리드는 그냥 경영자 수준이 아닌 흑인 음악판의 거물이었던 사람 중 하나로 베이비페이스, 휘트니 휴스턴과 함께 곡을 썼던 작곡가이자 소울, R&B, 힙합 등 여러 레이블을 거느렸던 소위 잘나가는 흑인 또는 흑인 음악 뮤지션이라면 한 번쯤 거쳐갔던 인물입니다. 물론 성추문으로 여러 번 소송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온 상태이고 이 회고록도 2016년에 나온 겁니다만 암튼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셔는 비버와 디디를 간접적으로 연결해준 사람이다. 둘째, 2008년 10월 어셔가 귀여운 14살 소년 저스틴 비버를 선물로 데려왔다. 비버는 타고난 엔터테이너였고 위대해질 거라고 확신했다. 셋째,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의심하는 악명 높은 디디와 함께한 48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다 한들 의구심만 있을 뿐 디디와 비버 둘 사이의 일이 밝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짚고 넘어갈 가장 중요한 주제는 비욘세와 제이지입니다. 비욘세와 제이지도 한패다, 이런 식의 주장이 온라인에 돌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음에도 영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건의 발단은 영국 토크쇼 진행자인 논란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불러서 눈물을 쭉 짜내는 독한 걸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피어스 모건의 쇼 언센서드의 클립이 공개되면서 시작됩니다. 본인을 디디 사건의 산 증인이라고 소개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자거 라이트라는 가수가 등판해 피어스 모건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Because for 4 years, I've been screaming, not just Diddy, but Diddy and Jay-Z are monsters. 게다가 디디 파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몸에 카메라를 달고 있었고 난 그 테이프도 갖고 있다. 심지어 제이지가 디디보다 더 나쁘다. 제이지와 비욘세가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 인터뷰 이후에 엄청난 양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양산되었고 피해자의 규모도 불어났다면서 유튜브 영상이나 틱톡 클립, 인스타 릴스가 미친듯이 바이럴됩니다. 왜냐면 제이지와 비욘세니까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피어스 모건이 사과를 합니다.
Well, Jaguar Wright unexpectedly made several serious allegations about Jay-Z and Beyonce during that interview. Their lawyers contacted us to say that those claims were totally false and have no basis in fact, and we've therefore complied with the legal request to cut them from the original interview. Editing interviews is not something we do lightly at a show called Uncensored, but there are legal limits on us too, and we apologize to Jay-Z and Beyonce. 이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피어스 모건이 사과를 했다는 건 제이지와 비욘세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제이지 비욘세의 변호사인 그 유명한 알렉스 스피로가 직접 등판해서 우린 피어스 모건에게 중단 요청 서한을 보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건 라이트의 소문과 헛소리가 오히려 진짜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응당한 관심과 처우를 희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편 디디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 및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변호사 토니 버즈비는 디디 사건과 얽힌 셀럽들에게 요구서를 발송했고 그 중에서 몇몇은 공개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미 합의를 봤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많은 자원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파티 영상도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2000년대 런던에서 열린 홈파티였고 여기서 디디는 백인 남성 3명, 아시아 여성 1명과 함께 있었는데요. When he comes to a P. Diddy party, this is what happens to the white man. It's so unfortunate. 그냥 술 취한 사람을 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은 뭐라도 나오면 바로 기사거리가 되고 있긴 합니다. You put the drink on his head. 지금 디디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디의 모친과 쌍둥이 딸들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있는 디디와 면회를 했고 모친 제니스는 공개 성명을 통해 제 아들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도 없이 공개 처형 당하는 걸 지켜보는 건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 아들은 그들이 묘사한 것처럼 결코 괴물이 아닙니다. 라고 발언했고요. 지금 3주째 갇혀있는 디디의 변호팀은 석방을 요구하는 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5천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증인 매수와 도주 위험성이 없기에 디디가 마이애미 자택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여성 방문객을 일절받지 않겠다는 제안까지 첨부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큰 자산들, 이를테면 개인용 제트기도 전부 판매할 것이며 증인들과 따로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이고 매주 약물 검사까지 받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디디의 법률팀은 디디의 캐시 구타 영상은 연방정부가 고의로 CNN에 유출했고 연방정부는 디디를 세금이나 사업적으로 건드리지 못해 디디의 침실을 뒤졌으며 이건 성공한 흑인 남성에 대한 탄압이다. 디디는 무고하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게임은 재판이니까요. 좀 더 차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보시죠. 이어지는 소식은 계속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요 며칠 공개된 따끈따끈한 영상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영화 보통의 가족 영상이 있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맥을 잡아보실 수 있겠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아주 논란과 토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많은 의문부호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흥미진진했던 영화였습니다. 둘째, 파라마운트의 호러 영화죠. 스마일2의 프리뷰와 전편 총정리를 다뤘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알라딘의 자스민 역 나오미 스콧이고요. 스마일 저주를 풀기 위해 스스로를 죽이는 전개까지 드러났습니다. 선선한 이때가 호러의 계절이죠. 예매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꼭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묘캐핑 요리 셰프 영화 베스트 5도 공개됐죠. 라면 하나 끓이시면서 보시면 백미. 그런 의미로 얼마 전 라스베가스 스피어 극장에 뜬 치킨 빅맥 영상을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전 아마 지금 맥에 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회 K였습니다.